안녕하세요. 저는 상주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안영동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소방관들, 그러니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면책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출동하면서 대구에 있는 동대구역 사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대구역 방향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호가 바뀌었을 때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을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때 택시와 갑작스럽게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급차를 이제 출동하게 되면은 위급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출동하는 대원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서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거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충분히 구급차가 통과할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면책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0대 중과실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 송치에 따라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던 이야기였는데, 저를 수사하던 당시 교통 관련된 경찰관 자체가, 수사관이 저한테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약식 기소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서야 이제 제가 기소가 되었고 어떤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재판을 준비하게 되고 이제 재판을 임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그 검사가 약식 기소했던 벌금을 선고 유예하는 형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체 이 사건을 이제 경과하면서 소방관 또는 긴급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일반 운전자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내용이었습니다. 10대 중과실에 들어가면은 긴급차를 운전했던 어쨌든 그 10대 중과실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그 과정은 동일하게 일반인과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런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소방서나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대응해주는 변호사가 있는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재판을 이제 재판장에 들어서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보게 되는데요. 재판이 뭔지도 모르고 처음 가니까 판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 사건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사건이므로 조직과 같이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내보라고 말씀하시고 열심히 재판을 임하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혼자 온 게 되게 안타까웠나 봐요. 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재판은 한 5번인가 6번을 저는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장을 하고 검사가 또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했던 것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동대구 사거리 그 시간, 그러니까 저녁 한 8시경에 판사님이 현장에서 재판을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하고 이제 택시 그리고 검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택시도 직접 운전을 해보고, 그리고 구급차도 그 시간에 통과해보는 현장 재판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저희들 조직 전체에서 당시에 이제 소방청도 그렇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이게 흔하지 않은 사건이었고, 그리고 특히 긴급차, 특히 소방관이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간 경우는 극히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이제 2006년도 7월경이고, 그 전 해인 2005년도 5월 31일에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당시에 그 속도 제한,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요 3가지에 대해서는 긴급 차량에 대한 특례가 보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 가장 그 구급차나 긴급차들이 그 위험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던 게 신호 위반하고 중앙선 침범입니다. 가장 큰 것이고 가장 크게 위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발생했던 사고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는 데 대한 그 처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것들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제도들이 계속 논의되다가 제가 정하지 않지만 2016년도에 입법을 한다고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었어요, 국회에서. 근데 그게 실제로 계속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21년 1월 달에 기존에 있던 3가지 면책 조항에 9가지를 대해서 12가지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월 달부터
그게 적용되고 있어요. 긴급차를 운전하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는 12가지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체감 느낄 수 있는 거는 신호 위반하고 그리고 중앙선 침범을 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걸로 인해서 발생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10대 중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험들, 구급차 운전자, 긴급차 운전자들이 기소가 될 수 있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아마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완전히 아주 태만을 해서 상대편 운전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했던 경우가 아니면은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건 일단 면책이 필요한 거는 일단 소방관이 출동을 하고 소방이 하는 일은 국민들을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특히나 신속하게 출동해서 목숨을 구하고 재산의 피해를 줄이고 좀 더 피해가 확대되는 걸 막고 그리고 어딘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업무가 가장 대표적인 일이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이것과 관련 없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뭔가 이익을 보는 것들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두 개가 맞선다 그러면은 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대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면책 제도입니다. 그 이제 국가 사회 전체가 이제 형사적으로 물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악의가 있어 한 게 아니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일단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자는 것들이 면책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면책 제도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꾸준히 가고 자꾸 사례가 쌓인다 그러면 당연히 긴급차 주변에서는 내가 최대한 양보해주고 피해주고 긴급 활동을 얼마든지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운전자의 어떤 당연한 기본적인 예의나 예절, 기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좋게 되겠죠.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